안녕. 알짜부부의 쩌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림 증상이 생기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몸 한쪽이 저려지고 아파지고 힘이 빠지거나 전신에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 먼저 병원 먼저 가시고 현재 상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림 증상이 생기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3가지 말고 크게 2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되거나 혹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은 사람의 몸이 저림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인 중추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받거나, 하나는 말초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받거나, 하나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문제로 몸에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추신경이 뭐냐? 중추신경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중추신경은 사람 몸에서 뇌와 이 척추 사이에 있는 척수를 부르는 말이 중추신경입니다. 이 중추신경은 뇌라는 거는 이 뇌가 손과 다리, 몸통의 움직임을 네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중앙 센터의 역할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신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척수는 이 척추,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쭉 이 척추 사이에 들어있는 기다란 줄기가 척수라고 합니다. 이 척수는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바로 쭉 다이렉트로 쭉 내려서 나머지 줄기, 팔다리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중앙에서 이 뇌랑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은 그 중추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말초신경이 저려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뭐 힘을 아예 못 쓰거나 감각이 아예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뇌졸중이나 뭐 흔히 말하는 중풍, 여기 보면 대부분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런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 한쪽 뇌에 보통 많이 생기는데 뭐 오른쪽 뇌에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담당하는 왼쪽의 모든 신경계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쪽 편마비가 되거나 한쪽에 어떤 감각이 떨어지거나 한쪽에 저림 증상이 생겨지거나, 그래서 아까 저 영상 앞부분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한쪽에 대한 문제 혹은 전신에 대한 어떤 저림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척수는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 내린 명령을 이 줄기로 쭉 보내는 거기 때문에 척수의 중간 레벨, 뭐 허리든 목이든 뭐 가슴이든 이런 중간에서 이 척수가 눌리거나 척수가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이유는 뭐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골절되면서 어떤 척수가 좀 눌리거나 아니면 척수에 어떤 종양 같은 게 생긴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허리에 그런 게 생겼다면 허리 밑에 다리의 모든 신경에 저림 증상이나 뭐 마비가 오거나 혹은 감각들이 떨어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가슴에 생기면 가슴 이하의 모든, 목이 생기면 목 이하의 모든, 그래서 사지마비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심각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그런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은 그런 식으로 온몸에 저림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말초신경이란 뇌와 척수에서 나온 모든 가지의 신경세포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뇌에서 나온 신경들은 이 안면에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분포해주고 있고, 그리고 척수에서 나온 신경들은 척수가 척추 내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로 이렇게 척추 사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팔, 다리를 다 감각이나 신경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의 압박이나 손상이 되면은 중추신경계와 다르게 그 해당하는 신경의 줄기만 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보면 팔에서 보면은 뭐 새끼손가락만 저리다든지 엄지손가락만 저리다든지 뭐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이 뭐 저려서 이렇게 손등이 저리다든지 아니면 한 팔이 이렇게 쭈루룩 다 저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팔다리 저림이 있고 그냥 특정 동작에서 뭔가 저림이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말초신경의 저림, 말초신경의 손상이나 압박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런 말초신경계로 생기는 질환명을 보면은 이 척수가 척추에서 나오는 길에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이 신경을 눌리는 경우 이거를 디스크 후방 탈출 증후군으로 해서 이 말초신경이 디스크로 인해서 이 신경이 눌려서 저림 증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유형을 보면은 이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말초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너무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나오는 길목이 너무 원활해지지 않고 이게 압박받아서 생기는 게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잘 나왔는데 이렇게 목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걸려요. 중간에 어떤 부위에서 근육이 좀 짧던지 관절이 압박을 받아서 이 신경이 눌리면은 신경포착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환명을 보통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말초신경으로 인해 생기는 저림 증상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저림 증상, 어렸을 때 우리 전기놀이 해본 거 생각해보면 좀 쉽거든요. 팔을 꾹 눌러놓고 손을 잼잼잼 해가지고 최대한 피가 안 통하게 계속 해놓으면은 손이 찌르르 한다는 약간의 그 저림감도 생기게 되고 이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 찡 하면서 또 뭔가 통한다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증상들은 팔에서 많이 나타나요. 팔에서 뭐 엎드려서 이렇게 잔다든지 팔베개를 해놓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손이 너무 저려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를 이제 혈액순환으로 생기는 저림 증상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런 부분은 자세적인 부분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거북목이라든지 뭐 둥근 어깨, 라운드 숄더, 뭐 굽은 등,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 혈액이 지나가는 길목들이 뭐 근육이 짧아져서 자세적으로 보기 좁아져서 이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혈관이 눌려서 장시간 눌려 있다 보니까 손에 저림 증상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팔을 내리고 있으면은 여기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혈액이 지나가는 길목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비슷해가지고 신경과 혈관이 같이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이쪽 상체에서 많다 보니까 그 이름을 흉곽 탈출 증후군 해서 상체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하체에서는 대부분 근육 쪽으로 많이 말하기 때문에 뭐 이상근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나 혹은 말초신경이 같이 눌리는 거를 어떤 그런 증후군으로 구분을 해서 질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동이나 어떤 마사지나 어떤 셀프로 뭔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추신경계는 대부분 뇌에 문제가 있거나 척수가 문제가 있거나 척수에 종양이 생기거나 뇌로 가는 어떤
혈관에서 혈관이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뇌의 세포가 죽는다든지,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뇌나 척수에 의한 거는 그런 저림 증상은 바로 병원에 가서 해당하는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맞고요.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말초신경계,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혈관이 압박되는 부분을 고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음 편에는 팔의 저림 증상에 대해서, 팔의 저림 증상이 이제 뭐 디스크를 생기는 거, 아니면은 뭐 아까 말했던 신경 포착증으로 생기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 다리 쪽으로 생기는 저림 증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저림 증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부터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